안녕하세요. 회생이TV 김 변호사입니다. 계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개인회생 하면서 그럼 계좌 그러면은, 계좌가 등장하는 데가 언제 등장하냐면은, 환급계좌 사본이라는 게 등장을 해. 신청할 때 내는 서류인데, 환급계좌를 사용할 계좌번호를 하나 내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개시결정이 나면은 변제금을 내기 시작하잖아. 인가제까지 납부하는 그 변제금을 이제 적립금이라고 해요. 적립금. 법원에 적립이 되기 때문에. 적립이 됐다가 인가가 난 후에 이제 채권자들이 나눠줍니다. 만에 하나 채무자에게 개시결정이 났지만 인가가 되지 않았어. 폐지가 됐어. 그러면 그 적립금을 반환해줍니다. 채무자에게. 그 반환해줄 계좌가 뭐냐? 혹시 본인이 개시결정은 났지만 인가가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본인이 적립금을 반환받을 계좌를, 그 계좌를 내라는 게 환급계좌 사본입니다. 그 계좌 예금주가 본인 이름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지, 무슨 개인 계좌라 하더라도 상호로 되어 있는 건 안 되는 거고요. 네. 또 계좌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개인회생을 처음 신청할 때에는 내가 월평균 수입이 얼마더라고 써내야 되잖아요. 그럼 월평균 수입 보통 어떻게 써내냐면은,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이렇게 계산해져가지고 써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수입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통장에 들어온 1년치 급여를 갖다가 1년치 수입을 평균을 냈다. 그러면 그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걸 내는 겁니다. 근데 그 통장에서 근거해서 내지 않은 그런 월평균 수입을 했다. 그럼 처음엔 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거로 냈다. 그럼 원천징수 영수증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할 때 예금 계좌를 내는 경우는 월평균 수입을 산정에 필요했던 그 근거 자료가 됐던 입금 내역들 딱 뽑아가지고 입금 내역만 딱 뽑아가지고 해서 내도 되는 거예요. 네. 입출금 내역 계좌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대출금 소명이라든지 입출금 내역 소명 아닌 경우에도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고,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자동차를 1,000만 원 주고 팔았다. 그 돈 어디에 썼냐? 라고 소명하라고 할 때, 그러면 대출금 소명도 아니고 입출금 소명도 아니지만은 뭔가 소명하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에 1,000만 원 입금됐을 거 아니야? 그 입금된 나간 것도 소명해야 되겠죠? 방금 대출금 소명하는 것처럼 그 소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엑셀 파일 형식 제출했는데 따로 내라 그러면 또 그때 내시면 됩니다. 예. 예전에는 엑셀 파일 출력한 거 내면은 많이 싫어했어요. 왜냐면 엑셀 파일은 본인이 편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싫어했는데, 최근에는 좀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법원도 많습니다. 네. 근데 냈더니 안 된다. 도장 찍힌 걸 내라. 그럼 도장 찍힌 걸 내면 됩니다. 네. 그 계좌 내역 같은 걸 정리해서 오라고 하는 거죠. 왜냐? 수입이 또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하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1년을 요구합니다. 기본적으로 1년을 요구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2년 하라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오늘 주제가 이거였잖아요. 회생 신청하면 통장 거래 내역 기본 1년치는 소명한다. 1년치는 소명하는데 금액을 정해준다, 법원에서. 뭐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혹은 30만 원 이상.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만약에 50만 원 이상 입출 금액을 소명해라. 그랬을 때는 30만 원 들어온 돈 소명 안 해도 되는 거고, 30만 원 나갔다. 소명 안 해도 되는 거. 그 금액 이상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소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청일 기준. 또는 이렇게 보종할 때는 보종시까지 요청하는 회생위원들도 있어요. 기본은 신청일 전인데 보종공을 내면서 현재까지라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득액이 증가한다는 걸 법원이 알았으면 변제액에 영향을 미치죠. 알았으니까 소득 올리라고 하겠죠. 몇평균 모르면 법원은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럼 언제 알게 되냐? 소득이 불투명한 사람들은 법원에서 심사 끝날 때까지 매달 내라고 합니다. 통장을. 그러니까 알게 되겠죠. 변동사항을. 보정 과정에서 오늘까지 입출금 내역을 보정하라 그러는데 하필 그 사이에 급여가 올라간 돈이 들어왔어. 그럼 또 알게 되는 거죠. 예. 법원에 내는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입출금 내역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다든지, 주로 이제 입출금 내역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거죠.
내 주머니에 쥐고 있는 현금을 주고받는다. 그건 소명할 필요가 없어요. 통장에 들어오고 나오는 소명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하면 되죠. 이런 진짜 기본도 안 된 사무실들이, 예, 가끔 가다가, 아주 가끔 가다 한 명씩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하라는데 100만원 이상 하면 되는데 50만원 할 필요 없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절친한테 100만원씩 3달 입금받아, 이게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요? 물어보겠죠. 무슨 돈이냐? 법원은 왜 물어보냐? 혹시 그 신청인이, 우리 채무자가 소득이 따로 있는데, 그 소득을 숨기는 게 아니고, 만약 소득이 있으면 월평균 수입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소득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 출처가 뭐냐? 절친한테 받았다. 그럼 절친이 왜 줬냐 소명을 해야 되고, 그 최악의 경우에는 절친이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까지 소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절친이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소명 못하면 채무자가 절친한테 줘가지고 절친이 다시 나한테 준 걸로, 이렇게, 예, 3쿠션으로 들어온 걸로 또 의심을 합니다. 네.